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책을 정할 때, 법을 만들 때 이게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이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이 법이 부합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든단 말이야. 진짜 문재인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누가 봐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개박살 났잖아.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던 간에 일단은 일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지 뭔가 지지층도 조금 이렇게 달래고 비지지층도 끌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누군가한테 이제 하다못해 책임이라도 돌려야 이제 욕이라도 덜 먹고. 근데 왜 도대체 김현미를 왜 안 줄까? 나는 진짜 그런 농담 들어봤다니까. 김현미가 문시 동영상 갖고 있다고. 볼만하겠다. 이제 좋은 얘기인데 김현미 얘기를 하려면 저 생각해보자. 강경화는 왜 안 잘릴까? 강경화 지금 외교를 잘하고 있는 거 같니? 아니 걔는 외교관 출신도 원래 아니야. 외교관 출신도 아니야. 그리고 다니면서 강경화 뭐 했냐? 가서 뭐 컵라면 먹는 거 이런 게 그냥 공적에 다야. 컵라면을 들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무슨 볼턴 앞에서 다리 꼬고 앉아있었다. 이런 게 그냥 강경화 잘했다 그러는 거라고. 그 외엔 뭐 있어? 뭐 감비아 동맹, 뭐 미얀마 동맹 이런 거. 감비아랑 미얀마가 나쁘다니 거기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강경화가 가서 감비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보면 거기에 가서 무슨 대북 관계에 뭐 협조를 해달라, 힘이 돼달라 이딴 소리를 하고 다녔다고. 그러면 대체 감비아가 뭘 할 수 있는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전 세계에 가서 오로지 북괴랑 어떻게 좀 해달라, 북 제재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오만대 하고 다니는 거지. 유럽 가서 무슨 얘기하냐 그 얘기해. 미국 가서 무슨 얘기하냐 그 얘기해. 그냥 대북 제재 풀어달라고. 문재인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그냥 스피커네. 그냥 북괴 세일즈맨 같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강경화라는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기조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단 한 가지다. 북에 대한 제재를 푸는 거. 북괴랑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북괴랑 우리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걸 추진하는 게 우리나라의 외교 기조라고. 지난 3년 반 동안 변하지 않는 굉장히 일관적인 외교 기조야. 강경화는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상징인 거지. 추미애를 보자. 추미애는 어떨까? 추미애는 지금 심지어 여당에서도 자르라고 난리잖아. 그 왜 추미애는 안 잘릴까? 왜 추미애는 저 자리를 버티고 있을까? 추미애는 상징이야. 뭐의 상징이냐? 검찰개혁의 상징이야. 검찰개혁이 뭐야? 난 이 얘기를 정말로 수백 명한테 물어봤거든. 저쪽 애들한테. 그 누구도 검찰개혁이 뭔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냥 검찰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야. 검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검찰 개혁돼야 하는 조직이야. 그런데 그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검찰을 기소해버려서 개혁하는 게 아니지. 내부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개혁이 일어나야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 빼자. 우리는 공수처랑 얘기하자.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 추미애가 바로 그걸 하겠다고 거기에 간 거란 말이지. 검찰을 개혁하겠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게 뭐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 자, 김현미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상징성은 내가 보기엔 그 셋 중에서 가장 커. 강경화보다 추미애가 더 크고 추미애보다 김현미가 더 큰 거야. 김현미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부동산 그 자체야.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 정부의 부동산 기조, 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념을 상징하는 게 김현미야. 김현미가 무슨 대단한 이념가라서가 아니라 그 정책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그 정책을 이 땅에 실현하는 통로, 스피커 역할을 해왔던 게 김현미이기 때문에 김현미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징하는 그 심볼 그 자체인 거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념이 뭐니? 모든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한다. 모든 부동산은 국가의 소유다. 그 어떤 인민도, 그 어떤 국민도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그저 국가로부터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빌려서 쓸 뿐이다. 이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중국이야. 그래서 그걸 따라하겠다고. 얘네들은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너도 알잖아. 수도 없이 그쪽에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토지 공개념 해야 된다. 중국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심지어 추미애까지. 추미애 지가 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맨날 한다고.
토지 공개념 들여와야 된다. 토지는 공동의 소유다. 공동의 소유라는 게 결국은 뭐야? 국가의 소유라는 얘기거든. 김현미가 요즘 이제 최근에 문제되는 발언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잖아. 그 기사에도 보면은 무슨 임대주택에 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너무 좋네. 너무 크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네. 국민 여러분 여기 이제 살아도 되겠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라고. 그런데 봐. 그 기사에 보면 얘가 가서 방문해서 봤던 집이 다 자녀 국민을 위한 주택이란 말이야. 크기가 얼마냐면 55제곱미터라고. 이걸 평수로 따지면 16.6평이야. 여기에 자녀가 2명 또는 3명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라는 거야. 너무 좋네. 옛날보다 좋아졌네. 이제 국민들 여기 살아도 되겠네. 실제로 물론 말투를 이렇게 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전보다 많이 크고 좋아져서 이제는 여기 살아도 된다. 아니 17평에서 이거 잘 쳐줘야 17평인 거잖아. 17평에서 4명이 살으라고? 최소 4명? 최소 4명. 뭐 많으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 살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장관이 나서가지고 막 좋다고 막 홍보할 정도인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늘려가겠다는 거거든, 얘들은. 얼마나? 지금 이미 11만 4천 호를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야. 국가가 집을 산 다음에 국민한테 세를 주는 거. 공공임대주택을 11만 4천 호를 뿌려. 와, 그럼 그 예산도 어마어마하겠는데? 어마어마하지. 평균 구입 단가가 6억 원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가 아니라 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 건설사에는 저리로 대출을 주고 더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그리고 공공택지로 지정을 해서 그 땅을 이런 건설사들한테 쓰게 한다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지. 그러면 이게 또 국가의 소유의 집이 되는 거야. 그리고 국민은 또 여기 세 들어서 국가의 세를 내면서 살게 되는 거지. 와, 진짜 차근차근 토지 공개념 되겠네. 차근차근 모든 주택을 하나하나 애들이 사게 되는 거야. 지금 이미 강남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거기에 이제 수십 년 산 뭐 노부부들 은퇴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집 하나가 가장 큰 재산이야. 원래 6억 원, 7억 원 하던 게 지금 20몇 억 원이 됐다고. 그리고 여기를 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고액 아파트라고, 9억 넘으면 고액 아파트라는데 지금 9억이 안 되는 아파트가 어디 있니, 서울에? 9억 넘으면 고액 아파트라고 여기다가 보유세를 지금 몇 년간 5배로 늘린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에, 이 사람들이 이미 은퇴한 부부야. 연금 받고 뭐 이래 갖고 살고 있다고. 근데 갑자기 1년에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내라.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한 달에 나라에다가, 사실상 나라에다가 월세를 400만 원, 500만 원을 내고 그 집에 살아라는 거야. 그 집은 심지어 자기 집이야. 그런데 나라에 월세를 4, 500만 원을 내면서 살아라는 거거든. 나라에. 그럼 어떻게 살겠어? 그래, 이 사람들이 요즘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던지고 경기도 참 먼 쪽이나 강원도로 이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 얘네들이 이러니까 주택 공급이 됐다. 뭐 이딴 소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매물이 나오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아니지. 왜냐? 패닉바잉의 매수세가 훨씬 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잘 살고 있었어. 평생 거기서 잘 살아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엄청난 투기꾼이라서 진짜 아파트를 100채 갖고 있다가 무슨 불벼락을 맞았다, 이게 아니거든. 이거 하나 있고 앞으로 이제 수십 년, 뭐 10년, 20년, 30년 여기서 더 사실 분들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쫓겨나 버리는 거라고, 국민들이. 원래 6억 원짜리 집, 7억 원짜리 집, 자기가 살 때는 심지어 3억 5천짜리 집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23억 원, 24억 원이 됐다고. 이 사람들 무슨 잘못을 했니? 왜 이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니, 서울에서? 왜 이 사람들 강남에서 수십 년 살아온, 옛날에 별로 좋지도 않은 동네였는데 그때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인데 왜 지금 쫓겨나야 되니? 왜? 웃긴 거야. 웃긴 거라고. 이 짓을 벌이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는 자꾸 이거거든. 이 세금 걷어서 집을 더 사겠다는 거야. 집을 더 사고 국가가 시세보다 싸게 자꾸 공급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놈의 시세는 지들이 이 짓을 벌이기 전에는 훨씬 쌌다고. 훨씬 쌌다고. 전세 2억 원 하던 집을 전세 4억 원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전세 3억 5천에 내놓겠다는 거야. 시세보다 싸게. 이 정책, 모든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 개인은 땅을 소유할 수 없다. 개인은 집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은 국가의 세입자가 되어야 한다. 이 이념의 상징이 김현미인 거야. 김현미라고. 그래서 못 자른다.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야. 왜냐? 지금 김현미를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되는 거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임대차 3법 잘못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지금 벌써 24번이나 쏟아냈잖아. 24번이나 쏟아낸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임대차 3법을 했어. 이럴 거라고 모두가 예상한 건 아니지. 머저리들은 예상을 못했지.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이럴 거라고 모든 상식 있는 사람들, 모든 정상인이 다 예측했다고. 그대로 됐어. 그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임대차 3법 지금 물려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막 얘기가 나오거든. 못하겠다는 거야 지금 민주당은. 왜냐? 얘들은 법을 만들 때, 정책을 정할 때 이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정하지 않아. 얘네는 뭘 기준으로 정하느냐? 이념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정해. 그 옳다 그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인 거지.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좌와 우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 좌는 정해진 이상향이 있어. 우는 이상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우파가 추구하는 비전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다. 좌파가 추구하는 비전은 유토피아야.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상향이 있다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뭘 했는데 안 돼. 실패했어. 국민들이 고통받아. 국민들이 거지가 되고 국민들이 길에 나앉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친다. 그러면 물러야 된다고. 안 돼. 왠지 알아? 국민들이 틀렸거든. 자기네가 옳거든. 자기네 이념이 옳거든. 그렇기 때문에 김현미를 잘라낼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거 북괴나 이런 중국에서 보던 거네?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짓을 저질렀잖아. 문화대혁명? 그걸로 몇 명이 죽었니?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왜? 그게 옳기 때문이야. 자기들이 믿기에는 그게 옳기 때문에 국민이 죽던가 말던가 그걸 추진했던 거야.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거네 결국에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우성을 쳐. 이거 아닙니다. 힘듭니다. 전월세가 없어졌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이게. 들리겠지. 근데 얘네들 생각에는 이건 거야. 내가 철인 정치에 대한 얘기 많이 했었잖아. 철인 정치. 진리를 깨달은 자 철인이 등장해서 인민들을 통치해야 한다. 이게 좌파 이념의 근본이라고. 강력한 1인, 진리를 깨달은 1인이 나타나서 인민들을 계도해야 된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쟤들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미를 잘라낼 수가 없어. 임대주택 가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여기 살아도 돼.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근데 김현미가 몇 평짜리의 집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16.6평은 아닐걸? 그치. 그러니까 국민들은 여기 살아도 된다는 거야. 국민들은 여기 살아도 된다고. 가재, 붕어, 개구리는 여기 살아도 된다고. 모든 국민이 다 강남 살 필요는 없어. 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가재, 붕어, 개구리가 되어서 개천 속에서 잘 살아라. 이게 얘네들이 가진 생각이라고. 그러면은 김현미가 신문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자꾸 다른 괴리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다 그런 거에서 오는 거네. 지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고통은 그냥 과정일 뿐이야 이런 건가? 뭐 김현미가 자기 혼자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이걸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책을 정할 때, 법을 만들 때 이게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이 법이 부합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든단 말이야. 그 지금 봐. 임대차 3법 힘들다고 지금 난리잖아. 국민들 난리고 정치권에서도 이거 빼야 된다. 뭐 없애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난리가 났어. 올해는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 해가지고 2년 더 살고 나면 길에 그냥 나 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대출도 못하게 하고.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왠지 알아? 지금 이게 옳은 길이거든. 걔네한텐. 옳은지 그런지를 가지고 법을 만든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외쳐봐야 들리지가 않아. 가서 그러는 거야. 너도 우리 이제 임대주택 몇 개 더 공급하니까 국민 여러분 그럼 들어가서 임대주택에 사시면 되겠네요. 요즘 임대주택 많이 커지고 좋아졌어요. 국민들 여기 살아도 돼.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16평짜리 17평짜리 집에 들어가서 자녀 둘을 데리고 살으라는 거지. 뭐 그 집에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럼 뭐 그 집에 못 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들이 나서서 그러고 있다는 거야. 국민들 이 집에 살아도 돼. 많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사세요. 집 없다고 징징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집 없다고 징징대지 말라고. 집값 올랐다고 징징대지 말라고. 나라가 공급할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하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이러고 있는 거라고. 옳은지 그른지 이게 옳다는 거야 애들한테는.